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국의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살인극으로 이름을 날린 살인마 황제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돌아보겠습니다. 모두 남북조 시대와 556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유송왕조의 친족 사륙극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웅이 명멸하던 삼국시대를 마감하고 중원을 통일한 서진이 북방민족에게 멸망하자 사마해가 남에서 동진을 세웠다. 하지만 동진 역시 오래지 않아 망했으니 남조의 시대가 이어진다. 남조의 첫 번째 왕조는 송으로서 이후의 송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유송이라고 부른다. 유송을 세운 고조 유유는 2차에 걸친 북벌을 모두 성공시켜 100년 동안 북방민족에게 점령당했던 장안을 수복하는 큰 공을 세워 동진의 마지막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유유는 제위 2년에 죽고 그 뒤를 이은 문제 유의룡은 비교적 현명한 군주로서 선정을 베풀었으나 그 밖의 군주들은 모두 폭군이었다. 후에 전패제로 격화된 유자업은 포악하기로 이름난 군주였다. 유자업은 464년 아버지인 효무제가 죽자 16세에 즉위했다. 어머니인 왕태우가 병으로 위독하였는데도 환자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나온다면서 문병을 가지 않았다. 또한 왕태우는 병이 심해져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효무제 때의 대신인 대버풍마저 죽여버린 유자업은 행실이 더욱 난폭해졌다. 유자업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자란 10살밖에 안 된 이복 동생 유자란을 미워하여 사약을 내려 처형하였다. 작은 할아버지인 강하왕 유의공이 모반을 꾀한다는 핑계로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습격하여 그완의 아들을 모두 살해한 뒤 그 몸을 8조각으로 자르고 배를 갈랐으며 눈을 뽑아 꿀에 담갔다. 이 밖에도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모두 잡아들여 죽이거나 학대하였다. 이처럼 유자업은 그의 친족을 모두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궁정하는 항시 전전긍긍하며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유자업은 또 변태적인 정력가였다. 그를 시중드는 궁녀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가시지본 숙모를 강제로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도 하였다. 남자첩 36을 거느린 그의 누이 또한 대단히 음란한 여성이었다. 유자업은 그의 측근에게 궁정 안의 여성을 마음대로 희롱하게 하였으며 또 종실의 여자들을 겁탈하게 했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 이렇듯 포악의 극치를 달리던 폭군 유자업도 급기야는 그의 동생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 유송왕조의 후반 30년은 한마디로 말해 폭군의 정치, 피로써 피를 씻는 친족 간의 사륙극으로 얼룩진 시대였다. 유유에게는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제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유자업의 할아버지인 유유의 아들 19명, 유유의 손자인 유준의 아들 28명, 유목의 아들 12명의 대부분이 왕위 싸움에 휘말려 죽임을 당하였다. 창호왕 유욱은 유송의 제8대 황제이나 폐위당의 후패제 또는 창호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버지 명제가 사망하자 9살의 황제로 즉위했으나 살인하지 않은 날은 괴로워했다는 포악한 황제였다. 4대 황제 효무제의 28명 아들 중에 아버지 명제가 황족 16명을 죽였지만 유욱은 남아있는 황족 12명을 모조리 죽였다. 유욱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 때렸다고 한다. 살인을 좋아하여 매일 거리로 나와서 자신이 만든 흉기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으며 살인을 하지 않았던 날은 괴로워하였다고 한다. 장수에게 명해 가난한 신하를 세로로 2토막 내게 하였다고 하며 승려를 납치하여 손수 몸을 조각내기를 즐겼다. 장군의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여 호기심으로 그 장군의 배를 가른 적도 있었다. 우연히 옆으로 지나가던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찌르기도 하였다. 다행히 의사서문백이 임산부의 배를 봉합하여 출산을 무사히 하였다고 한다. 그를 폐위하려 몇 번의 반란이 일어났다. 강주자사, 남서주자사 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모두 친위군을 거느리던 소도성이 군사를 이끌고 평정했으며 실권은 소도성에게 돌아갔다. 어느 더운 여름날 소도성이 친위군 병영에서 우통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유욱이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다. 유욱은 배불뚝이인 소도성을 보고 재미있다며 그의 배에다 붓으로 관역을 그린 뒤 활로 쏘려 했다.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소도성을 살리려고 이 재미있는 것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것이냐며 화살촉 없는 화살로 쏘게 했다. 폭군 유욱도 이 말에 관심을 보여 살촉이 뼈로 된 화살을 쏘아 소도성의 배꼽을 명중시키고
소도성이 깨어나서 살려달라고 빌자 웃고 나갔다고 한다. 유욱의 활쏘기 장난으로 혼이 난 소도성은 언젠가는 유욱에게 죽임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그의 부장 왕경칙에게 명하여 유욱을 암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477년 왕경칙은 황제의 호위대를 포섭해 자고 있던 유욱의 머리를 잘라 소도성에게 가져왔다. 마침내 2년 뒤인 479년 4월 소도성은 송조의 마지막 황제 순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제라고 일컬었는데 역사상 남제라 부른다. 13세의 어린 황제 순제는 곧바로 죽임을 당하였다. 소도성은 제위 3년에 죽었는데 임종 때 자손들을 불러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협력해야 하며 송나라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유언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 소도성의 사촌인 소란이 즉위하여 명제가 되었는데 그 역시 처참한 동족사륙극으로 이름을 날렸다. 무제에게는 17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의 형제가 12명, 그 밖에 여러 명의 손자가 있었다. 명제는 이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다. 형리들이 이들의 죄상을 고발하여 주살할 것을 주청하면 명제는 이를 윤허하지 않고 있다가 재차 주청한 다음에야 마지못해 윤허하는 능청을 떨었다고 한다. 4세기 초 서진이 멸망하면서 556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후조의 석호는 556국 시대 최악의 잔인무도한 폭군이었다. 그는 궁녀의 목을 칼로 자르고 그 목을 접시에 올려놓고 바라보는가 하면 쇠고기 양고기와 섞어서 찢어먹는 등 정말 그러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잔인과 흉폭 그 자체였다고 한다. 이런 석호는 여러 아들 가운데 특히 석도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자식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 다른 아들 석선이 석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석호는 석선을 처형하였는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방법을 썼다. 그는 석선의 목에 쇠고리를 채워 창고 속에서 돼지처럼 염을 통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는 머리털을 뽑고 혀를 뺀 후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으깨며 배를 도려내는 방법으로 처형했다. 석선의 처자 9명도 모두 죽여버렸다. 석선의 자식은 바로 자신의 손자였으나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석호는 또 전쟁을 위한 물자 공추를 따르지 못하는 자는 즉석에서 목을 베니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가재도구를 급매하고 급기하는 자식까지도 팔았다. 또 예쁜 여자를 잡아다가 첩으로 삼고 궁전 증축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해 마치 소나 말처럼 혹사시켰다.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가운데도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참사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석호의 공포정치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의 생전에도 소규모의 반란이 있었으나 석호의 죽음을 신호로 하여 한꺼번에 불이 붙듯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결국 갈족 정권인 후조를 넘어뜨린 것은 석호의 양손자였던 연민이었는데 그는 한족이었다. 석호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8명은 형제끼리 싸우다 죽고 5명은 연민에 의해 살해되었다. 손자도 38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석호의 잔인무도한 행위는 바로 그의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안갚음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후조의 석호가 한족을 닥치는 대로 죽인 이민족 사륙극을 연민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포로로 잡힌 갈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다. 이렇게 해서 불과 수일 동안에 20만 명이 넘는 갈족이 죽임을 당하여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코가 높고 눈이 움푹 파였기 때문에 갈족으로 오인되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연민의 이민족 사륙극은 그의 통치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 간의 감정 대립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마침내 연민은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전연의 포로가 되어 죽음으로써 서기 370년에 3년의 단명왕조로 막을 내렸다. 전연 역시 10수년 후 저족이 세운 전진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 이상으로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극을 연출한 살인마 황제에 관한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